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 진짜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촉발된 헝다그룹 사태보다 더 심각한 중국의 전력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 전세계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며 화석연료 발전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블룸버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화석연료 발전 규제로 알루미늄 제련소에서 섬유 생산업체, 대두 가공 공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장의 조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수성, 저장성 등은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지역은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라 헝다 사태보다 더 큰 경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 여름에 중국에 닥친 전력난 때문에 중국의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전력 배급제가 시행되고 피크타임에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중국 GDP의 10%, 중국 전체 무역의 25%를 담당하는 광둥성에서도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정도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면 가정용 난방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중국의 전력난은 더욱 가중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엄청난 전력난으로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안 한다니 한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전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화석연료 발전을 통제할 정도로 중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 중국은 몽골에서 발원한 모래 폭풍으로 인한 황사로 베이징이 온통 누렇게 물드는 등 최악의 황사를 맞이했습니다. 격렬한 모래 폭풍으로 당시 베이징시는 짙은 누런색으로 변했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1km도 안 될 정도였는데요. 황사로 인해 도심 출근길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비행기 운항도 취소될 정도로 최악의 황사가 닥쳤습니다. 그 당시 베이징 시내 입자가 큰 먼지 PM10의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8,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황사가 PM10 농도를 끌어올린 건데 이 때문에 베이징의 실시간 공기질 지수는 사실상 하루 종일 최고치인 50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염 수준이 최악인 심각 오염 단계로 공기질이 더 나빠지더라도 500 이상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인 PM2.5 역시 심각한 오염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베이징 시민들은 머리에 쌓이는 모래로 외출 시 모자를 꼭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누런 흙탕물 속을 헤집고 가는 듯한 중국인들의 모습도 외신을 통해 포착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장 가동으로 대기오염 지수는 전 세계 최악의 수준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이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려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흡연과 음주, 마약보다 수명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시카고 에너지 정책 연구소는 대기질 생명 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 지수가 평균에 못 미치는 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2.2년씩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명의 치명적인 요소로 꼽힌 흡연, 음주, 질병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흡연은 1.6년, 음주는 11개월 줄어들었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명 단축이 2.2년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 세계에서 오염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5위 안에는 늘 꼽혔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오염 수준이 지속될 경우 중국인들의 수명은 계속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화석연료 배출을 점점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중국 정부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시진핑 주석이 기후를 생각한다며 화석연료 배출 저감을 언급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잠깐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상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CNN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은 녹색, 저탄소 에너지 개발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해외로 건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석탄 의존도가 높기로 유명한 중국이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한다고 밝히자 전 세계가 놀랐는데요. 하지만 이번 중국의 발표는 반쪽짜리에 그칩니다. 자국 내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쏙 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신규 석탄 발전 설비 규모만 38.4기가와트로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3배를 넘습니다.
또 올해 3월 기준으로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이 전 세계 발전량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문제가 아니라 기존 중국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석탄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2017년에 27억 6,200만 톤, 2018년에 27억 8,400만 톤, 2019년에 28억 1,000만 톤, 2020년에 28억 1,170만 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 저탄소 정책에 따라 석탄 소비를 줄이겠다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욱이 중국은 산업화가 빠른 중국 동쪽 해안에 석탄 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면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대기 오염까지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 당국의 자충수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전력난의 주요 원인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중국은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와 이상 고온 현상으로 냉방기구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석탄이 부족해 화력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을 전력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간주해온 중국에게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요? 중국은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석탄을 자급자족하지 못해 부족한 석탄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호주산이 5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정부가 호주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석탄 대란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호주 정부의 반중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더불어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소고기 수입도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호주에게 다양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호주의 무릎을 꿇리기 위해 꺼내든 회심의 카드가 바로 석탄 수입 금지였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 정작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할 경우 호주 경제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은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석탄이 부족해지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고 설상가상으로 석탄 가격마저 급등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발전용 석탄 가격은 7월 말 기준 톤당 1,009위안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달 초 기준 산시성에서는 톤당 4,000위안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중국의 제재 조치로 인한 호주의 경제적 피해는 별로 없었는데요. 호주는 중국 대신 인도, 대만 등 다른 수출 대체지를 확보함으로써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호주는 중국의 석탄 대란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의 전력난은 앞으로 더욱 심해져 헝다 파산과 더불어 중국의 진짜 경제 위기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중국에게 갈 석탄은 남아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우려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헝다그룹은 채권 이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도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헝다그룹이 이달에 유동성 위기를 넘겨도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 채권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의 다수의 은행들이 헝다그룹과 대출 거래를 맺고 있는 만큼 헝다그룹 파산이 중국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헝다그룹의 파산과 심각한 전력난으로 중국 경제가 무너져 국가 부도 사태까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이기심이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기심으로 인해 중국은 지금 최악의 경제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주 도발로 시작된 중국의 전력 부족 현상과 헝다그룹 사태까지 올해 중국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전 세계에 그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중국이 또 어떤 자충수를 둘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